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내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2023년 올 한해는 모두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들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최저임금이 바뀝니다.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는데요. 주 40시간 근로기준을 적용한다면 한 달에 201만 58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올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만으로 된 나이를 적용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6월 28일부터 적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2살까지 어려지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1살 정도 나이가 어려집니다. 자, 그리고요.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각종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했는데요. 이때까지는 판매할 수 있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유통기한인 반면 소비기한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시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통기한으로 표시하다 보니 실제 식품을 언제까지 섭취할 수 있느냐, 식품별로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버젓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은 유통기한 그리고 소비기한 이 중에서 하나를 표시하는데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이후 2024년부터는 무조건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되고요. 2023년 1년 동안은 이미 나와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새로 나오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기한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식품, 유통기한, 소비기한 이 두 가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2022년까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25%까지, 그러니까 세금을 덜 깎아주겠다 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운전하시는 분들 왜 갑자기 기름값이 올랐나 놀라지 마시고요. 이 정보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 또는 해임됩니다. 그동안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공무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유출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했다 한다면 공무원 직위에서 바로 파면되거나 해임된다. 이 내용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만약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공무원이 내 개인정보를 너무나 허술하게 다루고 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일부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1살이 되지 않은 아동 한 달에 70만 원 부모급여를 지급하고요. 만 1살 아동까지는 한 달 35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1월 5일부터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오게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만 0세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자녀 장려금이 올라갑니다. 지난해까지는 자녀 한 사람당 70만 원 지급해 드렸는데요. 2023년에는 10만 원이 더 인상됩니다. 8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때 자녀 장려금 한 명이었다면 70만 원, 두 사람이었다면 14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한 명이면 80, 두 명이면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지급 금액,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것이 3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돈 330만 원까지니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각종 재산 기준이나 소득 기준도 많이 완화되었으니까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다면 이런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올해부터는 대학을 진학할 때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에 입학할 때 입학금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대학에서는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등록금에서 입학금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올해 입학하신다 한다면 대학 등록금 확인하실 때 입학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학원에서는 입학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 학자금, 정부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한 사람당 4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한 사람당 4천만 원 한도에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는 병사 월급이 인상됩니다. 병장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상병은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일 준비 적금도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동원 훈련을 참가하시는 예비군 훈련 보상비 8만 2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가가 6억에서 9억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 공시가가 6억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대상이 더 늘어나고 혜택이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9억까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까지 조정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2주택자 중과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에 중과 대상이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을 매겼는데요. 이것을 일반 세율로 바꾸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2%에서 6%까지 과세했던 비율을 일반 세율로 바꿉니다. 0.5%에서 2.7%로 바꾼다는 뜻이죠. 그리고 과세 표준 12억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 세율이 6%에서 5%로 1% 낮춰집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변경되는데요. 규제지역입니다. 까다로운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 그러는데요. 30%를 적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에 전용 85 이하 청약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금까지는 추첨제가 없었는데요. 4월부터 전용 85 이하 청약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도 신설한다.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해당 시나 군에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집니다. 무순위 청약 해당 시군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전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 금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빌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임차인인데요. 집주인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할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동의를 받아서 열람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내가 임차인이다, 전세를 산다 라고 한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얼마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지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만약 경매로 넘어가거나 공매로 넘어간다. 일단 낙찰했을 때 세금부터 먼저 변제했는데요. 이것을 임차인,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의 보증금부터 먼저 갚아줄 수 있도록 바뀐다는 겁니다. 4월부터 시행한다 하는 내용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것들이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요. 만약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관심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